전기차도 달리고 저희들의 마음도 열심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저희들의 방송이 전기차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전기차 궁금하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함께 기다리면서 재밌는 삶을 열어가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히어로즈 전기차 특집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히어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가 나날이 고급화되고 있죠.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번 편부터는 좀 특별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항상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녹음된 것만 올렸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 채널에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디지털 히어로즈 유튜브 채널을 이번부터 전격적으로 부활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네네. 다만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이러지는지 많이 못할 것 같아갖고 맞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시는 분들께서 이게 좀 불편한데 하시더라도 약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지털 히어로즈 매주 금주의 테슬라라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다른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2명 중에 한 명은 지금 테슬라 오너가 되셨고 한 명은 그렇죠. 테슬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매일같이 카페도 들락날락거리며 어떤 제품을 사는 게 좋을까 액세서리도 골라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은 또 직접 몰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 바로바로 또 댓글로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간 테슬라 편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저희가 테슬라 약간 편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네. 하지만 예. 저희는 현대차도 사랑합니다. 왜냐면 현대차 주주이기도 하고요. 좋은데, 워낙 좋은데. 예, 저는 아이오닉 5도 사실 되게 마음에 들고 맞아요. EV6도 마음에 들고 네네. 만약에 테슬라 안 샀으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저도 한참 저울질을 썼었는데 너무 싸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좀 되긴 했습니다. 네. 자, 방구석 IT 팟캐스트 디지털 히어로즈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저희들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디지털 히어로즈 원래 본편이 IT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IT에 대한 이슈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주의 테슬라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번 주도 테슬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모델 Y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이 나왔네요. 그렇죠. 원래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340km 예측으로 돼 있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나왔을 때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죠. 네네, 스탠다드 모델 레인지. 3는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고 얘는 스탠다드 레인지예요. 그냥 플러스 없어요. 그래서 340 예측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340 예측이지만 더 훨씬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기대감이 있었었죠. 테슬라니까 340 해놓고는 370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400 넘으면 이런 그쵸. 희망 고문이 많이 좀 길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 기대가 많았는데 이제 정체가 드러났죠. 하지만 뭐 더 나오긴 더 나왔어요. 덜 나오진 않았다. 예, 9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9 정도. 예, 9 정도 더 나왔고요. 복합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는 365, 고속도로에는 329, 고속도로가 좀 더 떨어지게 나와요. 그렇게 나왔고 뭐 그래도 복합에서 연비가 5.6km면 나쁜 건 아니에요. 5km가 넘으면 괜찮은 거예요. 예. 네네. 연비 5.6km per kWh 이렇게 돼 있죠. kWh. 예, 네. 5km가 넘으면 좀 괜찮다. 이렇게 예상하면 좀 얼추 맞다. 연비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터리 자체가 좀 작은 게 들어갔으니까 위에 보시면 총중량 자체도 작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적은 게 들어가 있고 밑에 전격 전압, 전격 전류 용량 이런 거 다 적잖아요. 예,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전류 용량이 작다는 거 보면 곱하면은 총 와트가 나올 텐데 네네.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부분에서 349 나왔는데 349 정도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250에서 280 정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작아지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20%, 뒤에 한 10%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버퍼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00% 만충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한 10%, 앞쪽으로 한 20% 정도. 보통 뭐 많은 분들이 뒤쪽도 20% 정도 버퍼를 놓는데 뭐 그 정도까지 좀 너무 하니까 앞에 20, 뒤에 10 정도를 버퍼를 놓고 충전하고 쓰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한 250에서 280 사이.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그 배터리랑 똑같거든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배터리 20% 남으면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근데, 20% 주는 건 그걸 좀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오늘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테슬라에서 DC 콤보 어댑터가 나오잖아요. 그쵸, 나오죠. 제가 매번 여행 준비를 조금 하고 있어서 지방에 있는 충전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충전기들이 200와트로 200kW짜리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DC 콤보가 네네. 교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다 100kW짜리였어요, 다. 그러니까 빠르게 충전 충전할 수 있다라는 속도를 거네요, 그러면. 2배짜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깔리고 있다. 그러니까 좋네요. 교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음, 약간 부족해도 나가서 사실 지금 아이오닉 5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예, 다니면서 충전을 해도 200kW면은 테슬라는 이런 걸 잘 받아먹는 편이거든요. 음, 주는 와트를 잘 받아먹는 거니까 네네. 어댑터만 잘 나오면 제법 받아먹으면서 괜찮게 충전하고 다닐 수 있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집 앞에 있는 충전기도 원래 100W짜리였거든요. 네네. 걔도 200W짜리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좋네요. 네. 그건 어댑터 그래서 쓰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KC 인정받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EP는 EP 자체가 인증을 못 받는 거니까 차치하고 네. 인증받은 이제 일반적인 환경부 충전기들은 문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음, 저 충전기들이 200W짜리로 수정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 현재. 네네. 리얼타임으로 제가 오늘 되게 많이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음, 왜 우리 집게 그러지 하고 막 주변 확인해 봤는데 아직 100인 데도 있고 200으로 수정된 데도 있고 이게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용량이 적은 스탠다드 레인지라도 다니는 거리에서 충전을 약간 고려해서만 다닐 수만 있으면 네. 괜찮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전기차는 점점 충전을 자주 해주는 걸로 바뀌어야 음, 된다는 얘기도 슬쩍 나왔는데, 그 생각도 나긴 하는데, 네네. 심적으로 좀 다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번 그렇죠. 밟아서 부산까지 그냥 가는 거하고, 중간에 맞아요. 한번 꼭 들렸다가 가는 거야 되는 거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그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장거리를 안 탄다라고 한다면, 굳이 롱레인지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지금 관련돼서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카페라 이런 데에서 다툼도 좀 일어나고 있긴 했었습니다. 음, 롱레인디냐 스탠다드냐. 근데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이다 보니까 본인께서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생활 패턴을 보셔야 돼요. 네, 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총 중량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거 롱레인지 중량이었었으면 원래 예상했던 대로 희망 고문대로 전륜을 좀 잠궈놓고 나서 락 걸어서 풀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었는데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2,100km 나왔고요. 그렇죠. 그냥 네, 용량이 여기까지 표준 작다. 연비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보조금 확정은 안 나왔어요. 이게 되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까지 되고 나면은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주문에 보조금 신청하라고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가죠. 네, 다음 걸 좀 보도록 하죠. 테슬라 차량 운송 현황. 그래요. 우리 매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슬라 그래서 배가 어디까지 왔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였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눈에 들어온 게 4개죠. 총 네네. 4개가 눈에 들어와 있고요. 글로비스 카운티스, RCC 틴짓, 그다음에 리만스 익스프레스, 그랜드 레이스가 이제 이름 외우겠어. 글로비스는. 예. 글로비스는 수없이 나오니까 글로비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일단 네네. 글로비스 카운티스가 이제 일본의 토요하에 4월 23일 날 도착 예정입니다. 음, 도착하고 차를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는데 음, 내린 다음에 이제 일주일 근데 일본에는 미국에서 받는 테슬라가 입고되지 않아요. 네네. 예, 일본은 중국 거를 받아서 팔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다른 회사 차를 내릴 수 있어요. 음, 이제 뭐 예측에는 포드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딴 걸 모르겠고요. 내리고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4월 말 예상된다. 네. 근데 대수가 상대적으로 쭉 적긴 하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RCC 티안진. ICC. 요게 좀 용량이 커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4월 27일 날 평택 도착 예정으로 돼 있고요. 네네. 이게 모델 Y 스탠다드가 선적됐다는 얘기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 실시간 정보가 하는 나와서 여성이 지금 시끄러웠죠. 제 가슴도 두근거립니다. 네, 모델 Y 선적됐다는 선박이죠. 스탠다드도 선적됐다는 얘기가 있고 모델 3는 약간 소문으로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돼 네. 있고 그리고 리만스 익스프레스는 이제 아마 떴을 거예요. 음, 요거는 대만으로 가는데 음, 대만에 도착한 지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조금 갖고 있어요. 왜냐면 대만에 그렇게 내릴 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음, 대만 소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한국으로 올 수도 네. 있다. 예, 그런 얘기 있고 뭐 그랜드 레이스는 한국으로 안 올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음, 얘기가 되고 있죠. 밑에 표를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은 표를 못 보시겠지만 네네. 샌프란시스코 피어 ATC의 선박 일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대단해.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피어에 대한 일정은 누구라도 네.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제가 한 달 동안 이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카페에 계시는 분들이나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국 여행 가면 여기 꼭 한번 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피어 전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모든 포트에 대한 일정이 다 나와요. 네네. 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그 얘기한 거는 이제 피어 ATC에 이렇게 저는 배가 많이 들어올 예정인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리만스 익스프레스 그랜드 레이스를 빼고도 아직까지 6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5월 19일까지. 물론 이게 다 한국에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싹 들어오고 다음 달 아니면 늦어도 6월 초에 또 대량 물량이 들어온다는 얘기겠군요. 그 1만 대설이 맞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보내는구나. 좀 있으면 테슬라 실적 발표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좀 맞물려서. 배 한 척이 많게는, 그러니까 적게는 한 8,000척, 1,000대. 그동안 싣고 들어온 거면 800대 싣고 들어온 적도 있고, 뭐 1,000대 싣고 들어오는데, 적게는 800대, 많게는 한 2, 3,000대까지 끌고 들어오거든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거 2개, 앞으로 들어오는 거 6개면 진짜 10,000개 가져올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음성으로 녹음한 오디오 클립에 상당히 얘기했던 거였었죠. 두세 대면은 일단 설날에 주문했던 거 물량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탠다드로 돌아 쓰셨는데, 네. 안 돌아 쓰셔도 된다. 기다리면 다 온다. 배 두세 척이면 다 끝난다, 이거. 롱으로 돌았었죠, 롱으로. 그렇죠. 스탠다드 못 기다리고. 그러니까 모삼 롱이, 그러니까 모삼, 그게 지금 모델 Y가 롱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네. 그때는 이제 롱이었던 사람이 스탠다드 플러스로 그렇죠. 많이 롱을 돌아갔는데, 스탠다드로 사라고 권유가 나왔었죠. 예, 그렇죠. 그때로 돌았는데 안 돌아가셔도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사실은 그걸 브런치에도 썼었거든요. 그냥 좀 기다리면 된다, 이건. 왜냐면 한 배 두세 척만 오면 이건 다 뿌리고서 남는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쉽게 표기하시고, 그리고 차가 이거 나중에 오늘 방송에는 좀 제가 안 넣었는데, 모델 3 롱레인지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당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시작하고 시끌시끌하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최신 제품을 사려면 죽기 직전에 사라. 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시간이 지나서 뭐가 나왔을 때 제게 구판이 돼도 어쩔 수 없다. 그 기간 동안에 잘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 나중에 몰았다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몰았다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런데 한번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는 테슬라 행태는 바뀌긴 해야 돼요. 맞아요.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몇 천만 원짜리를 사는 건데, 이게 내 배가 과연 지금 내 자동차가 제대로 생산이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언제 오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걸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를 받고 있고,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과연 아이오닉 5를 주문하신 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공장에 들어감, 안 들어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초조하고 불안하긴 똑같습니다. 맞아요.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 전기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 불안합니다. 이제 그 다음 소식. 네, 다음 얘기로 가보죠.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핫했는데요. 맞아요. 시끄러웠어요. 예, 테슬라 모델 S입니다. 모델 S 2019 버전이요. 2019 버전 모델 S가 이제 나무를 받고 화재가 발생해서 2분이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잠깐 묵념해야겠습니다. 네. 사고니까요, 이건. 예, 그런데 놀랍게도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다. 그러게요. 둘이 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수석과 뒷좌석에서 이제 사람이 발견됐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해보니 가족들이 이 2분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갔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경찰이 단정을 졌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트윗을 썼죠. 지금까지 이 차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왜냐하면 테슬라 차는 사면 데이터를 테슬라한테 전송하겠다는 거를 좀 체킹을 해요. 그래서 내 차 데이터 전송되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복구된 데이터를 보면 오토파일럿은 작동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FSD를 구매한 차도 아니다. 라고 했어요. 데이터로 끝냈네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과연 오토파일럿을 그러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네. 차를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되는 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분들이 정말 오토파일럿을 안 켰을 것인가? 이 지금 미국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테슬라에 몇 가지 그 차를 정지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풀면 차 속도가 줄어요. 운행 중에. 네. 그리고 좌석에서 사람이 빠져도 문제가 됩니다. 음. 그리고 핸들에서 손을 놔도 오토파일럿은 작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를 한 다음에 몇 번 경고를 한 다음에 이제 오토파일럿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세 가지 이제 디펜스가 있는데요. 이걸 다 풀려면 일단 핸들에 락을 걸어야 돼. 핸들에 락을 걸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좌석에 사람 무게만큼의 뭔가 실어야 돼요. 뭐 안전벨트 채우면 되니까. 이런 조건을 다 달성해놓고 뭔가 막대기나 이런 걸로 뭔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수석에서 기어봉 돌 움직이고 뒷좌석에 있는 분은 엑셀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고 기어봉은 옆좌석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작동시킬 수 있다. 좀 말이 안 되긴 하네요. 뭐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문제는 오토파일럿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가려면요,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당겨야 돼요. 제가 지금 차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자동차 시동 걸 때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브레이크 밟고 나서 브레이크 시동 밟은 걸거나. 상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길이 차선이 없어요. FSD는 현재 지금 미국에 있는 FSD, 그러니까 최신 베타는 네. 차선이 없어도 길의 좌우를 파악해서 가요. 훌륭하네요. 하지만 오토파일럿은 못해요. 그냥 오토파일럿은 차선이 있어야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차를 일단 고를 시키는 어떤 방법을 써서 고를 시켰는데 뭔가 제어를 못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참 문제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되게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블랙박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조사가 들어갔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차가 전소가 돼서 데이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했어요. 경찰이.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 도로교통안전부에서 테슬라를 쳐다보고 있죠. 계속 주시하고 있죠. 이번이 테슬라 사고로 나선 게 28번째. 그리고 23개는 오토파일럿 관련으로 의심하고 있고. 하지만 한 건도 테슬라 탓으로 끝난 적은 없어요. 놀랍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테슬라는 겨우 28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워낙에 핫하니까 많이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고는 정말 많이 나긴 합니다. 이게 잘했다는 걸 떠나가지고 요새 보게 되면은 테슬라를 좀 전 세계적으로 때리는 분위기? 약간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광고를 안 주거든요. 광고를 안 주기 때문에 때리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광고주님이 싫어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네. 일단 오토파일럿 아니면 운전 중에는 전방 주시하시고요. 핸들 잡으시고요. 맞습니다. 브레이크 엑셀 받을 때 항상 준비하시는 자세, 꼭 지켜야 된다는 그 반면 교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 가보죠. 이번엔 상하이, 중국으로 넘어가겠네요. 이따가 이제 본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 상하이에 지금 상하이 모터쇼를 했죠.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웬 여자분이 테슬라 차 위에 올라서서 항의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몰던 테슬라 모델 3가 브레이크 작동 불량으로 다른 차 2대를 충돌했다. 가드레일 받고 멈출 사고를 당했다. 우리 죽을 뻔했다. 그렇게 해서 막 너네 차는 살인자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질른 거예요. 되게 떠들썩했죠. 이거 지금 중국에서 난리예요, 지금. 또 검색어 2위, 3위 막 그래요. 그리고 중국에서 분위기도 그닥 좋진 않아요. 그쵸. 왜냐면 막 테슬라가 뭐 어쩌고 막 왜 불만을 가졌던 사람,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재밌는 건 차 없는 사람들도 들어. 근데 테슬라가 글로벌하게 좀 친절한 다른 차 회사 대비 친절한 고객 서비스 뭐 이런 게 되게 약하잖아요. 없죠. 그런 게 없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불만을 가지만 해요. 뭐
그러니까 사실 차 고장도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이게 배짱 부릴 건 아닌데 좀 배짱 네. 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떠들썩해요. 막 우리나라에 와서 뭐 배짱 영업을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렇다 뭐 어쩌고 해서인데 테슬라가 자체 조사를 했어요. 자체 조사했더니 이 차 당시 시속 118km였다. 그리고 차에 테슬라는 그 전화로 네. 모바일 정비를 요청하면 모바일 정비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차의 모든 제동 장비 이런 데이터 아까 데이터 전송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정상이었다라고 파악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은 떳떳하기 위해서 테슬라 입장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이분한테 제3자 기관 조사를 받자. 그 독립적인 너랑 나랑 관계없는 제3자 기관에 맡겨서 해서 네가 맞으면 해줄게 네네. 그럴 수 있죠. 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여자분은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죠. 아하. 차량 환불, 위자료,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는 거죠. 일단은 뭐 그 뒷얘기지만 이게 이 여자분이 좀 과잉하게 대응한 게 좀 드러나긴 했어요. 네네. 하지만 이미 여론이 너무 안 좋게 됐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단 상하이 공항국은 이분 잡았어요. 이분 잡아서 잡아야죠. 5일 구류 처분을 했습니다. 5일 이분 동안. 이 여자분 재밌더라고요. 그 모델을 써서 시위도 하고 뭐 별걸 다 했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 중국 공산당 정법위 이 공산당 정법위가 어디냐? 지난번 테슬라가 중국의 그 기밀을 캐서 미국에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사용하지 말아라는 얘기 나왔던 거죠. 그걸 터트린 곳입니다. 이게 거기서 한마디 한 거죠. 펑펑라가 뭐냐면 원래 그 테슬라가 중국의 이름이 터터란가 그래요. 근데 원래 외국 펑펑라 뭐냐면 기업들은 중국 들어갈 때 이름을 중국식으로 좀 바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지화시키죠. 펑펑라는 중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비꼬려고 한 이름이거든요. 왜냐면 좀 이렇게 좌우로 막 쿵쿵쿵 할다 막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꼬듯이 지은 게 펑펑라예요. 그래서 펑펑라는 도로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다. 우리 때문에 돈을 버는데 우리한테 너무 막대한다. 라고 대놓고 이제 위책 개정했고 테슬라가 사과문을 했어요. 근데 중국 테슬라는 좀 적극적으로 사과를 내는 편이에요. 중국 테슬라는. 그래야죠.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빨리 해결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스페셜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예. 고객을 대행하는 스페셜 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제 이행하고 차주 요구 만족에서 최대한 다하겠다. 근데 합법적인 상황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막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구가 재밌죠. 정부 관련 부문 결정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이다. 이게 가장 재밌고. 이건 뭐 멘트죠, 일단. 예. 일단은 지난번 머스크가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본다. 이거랑 똑같은 뉘앙스의 그렇죠. 이제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조사도 적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중국도 나름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래도 나름 뭐 적극적으로 반응했네. 이 정도면 미국 회사가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왔으면 좀 괜찮다라는 분위기지만 실제 국가의 분위기는 좀 그렇진 않습니다. 약간 좀 더 부정적이고 그리고 일반 유저들의 뭐 그런 소셜에서의 분위기는 그닥 좋진 않아요. 하지만 안 팔릴 거냐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러게요. 테슬라는 골치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테슬라가 중국에서 혜택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받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앨런 머스크 쪽에서 더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를 파고 있는 이유가 인도를 들이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파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럼요. 절대로 중국의 모든 거를 기대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가 상하이뿐만 아니라 기가 베를린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하는 이유도 중국의
분명히 포션이 왜냐면 중국도 워낙 이제 상하이 모터쇼 이따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중국에서의 포션이 분명히 감소할 거거든요. 지금도 그럼요. 1위가 테슬라가 아니에요. 음, 1위는 그 홍멍인가? 네. 홍멍 미니가 1위예요. 음, 500만 원짜리 차인가 700만 원짜리 차인가 그런데 이번에 오픈카도 나왔어요. 근데 걔 전기차 중에 1위예요. 그래서 네네. 걔가 1위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테슬라 1위는 아니에요. 물론 좀 급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음, 비교하기 좀 애매하지만 1위는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뭐 지금 경쟁자들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물량은 늘어날지언정 포션은 감소할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몇 프로가 줄었다. 이거에 집중을 하면 테슬라 앞으로 몇 퍼센트는 줄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너도 나도 만드는데 그도 안 그럼요. 만들다 만드는 거니까 음, 퍼센트는 줄는데 과연 대수는 얼마나 증가할 거냐에 더 집중하는 게 그렇죠.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일단 중국에서 근데 좀 일찍 터진 것 같긴 해요. 네. 중국에서 이 사태가 조금 더 늦게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면 지금 테슬라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네네. 텍사스 공장이라든지 이런 그 기타 공장들이 다 쓰기 전에 지금 이런 이슈들이 자꾸 터지고 있어서 음, 약간 좀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고민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럼요. 같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오기는 했는데, 네네. 그래서 계속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이런 음.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중국도 지금 급한 거예요. 그죠. 중국도 자체적인 자사, 자기네 나라의 전기차 시장, 전기차 기업들을 많이 밀어줘야 되는데 얘네가 기술력 빨리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테슬라에 한두 마디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었다라는 거고 이게 스마트폰 시장이랑 똑같이 가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잃어버리면서 결국에는 애플은 그래도 중국에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아봤자 화웨이나 이런 데 비하면 정말 조금 파는 거긴 한데 지금 테슬라가 노리는 것도 점점점 줄어들더라도 그 정도까지를 가는 거는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 될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그렇죠. 물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점유율을 줄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중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네, 지금까지 금주에 우리 테슬라 이야기를 좀 싹 나눠봤습니다. 테슬라는 뭐 매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없어. 너무 소식이 많아가지고 매주에 시간이 많이 가요. 예. 그러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배 들어오고 나면 이제 그것도 얘기가 될 거고 예. 그거랑 또 이제 공용 충전기 이야기도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액세서리도 구매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것도 네. 조금씩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긴급 방송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큰 메인으로는 상하이 모터쇼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상하이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사실 차량들이 나왔어요. 예. 신차만 하더라도 150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절반 이상이 전기차입니다, 이번에. 음, 전기차가 완전히 상하이 모터쇼 앞으로는 상하이 전기차 쇼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게 코로나 시대에 거의 최초로 열리는 지금 오프라인 모터쇼를 얘네가 만들었다. 이게 또 자신감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이런 걸 다 할 그럼. 수 있어. 이런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모터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온라인 봐보시게 되면은 유튜브에 웬만한 것들은 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들 다시 한번 봐보게 되면은 관련된 것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화웨이 얘기부터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화웨이가 지금 제가 테슬라를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화웨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미국에서 화웨이를 때렸던 것처럼 지금 잘못하면은 중국에서 때리기 제일 좋은 데가 테슬라거든요. 그렇죠. 물론 애플도 있긴 하지만 애플은 너무 친해진 지 오래가 됐으니까 보게 된다면 화웨이 계속해서 매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스마트폰 매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이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을 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도 팔 수가 있고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어떤 시도가 있었었냐면은 그냥 VR 정도 갖다 놓고 나서 그걸로 써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색깔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뭐 거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자, 이번에 테슬라 화웨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이름이 사이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와 함께 만든 SUV입니다. 이름이 SF5라 그래요. 음, 스트리트 파이터 5 생각나. 야, 네, 그리고 공식 예약 판매에 들어갔어요. 자, 이 중에서도 이번에 화웨이 이즈 쉬안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화웨이 핵심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전기차이기는 한데 전기차에 가솔린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게 예전에는 하이브리드면 일단 기름으로 나는 내연차에다가 전기차를 추가했거든요, 전기를. 네네. 이걸 좀 뒤집어놨어요. 음. 그래서 우선은 전기로 달린다. 전기로만 달렸을 때는 180km인데 가솔린 발전기를 함께 쓰면은 10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1000km, 아씨 대단한데? 일단 숫자로 놀랐어요. 우리 1000달러 이렇게 이랬었고 차량 가격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게 21만 6,800위안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따져보게 되면 4천만 원 정도. 오, 싸다. 역시 4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깔끔하게 나온 거죠. 판매는 베이징에서 하고 있고요. 상하이. 상하이에는 난징 동루 플래그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아쉬운 게 진짜 중국은 지금 전기차 이슈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그래.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약 판매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뭐 다음 달 정도에는 얼마 정도 팔았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이거는 100% 전기차는 아니다. 네, 딱 그 얘기 나오고 자 저희가 오디오로 소개드렸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내놓은 차가 뭐냐면은 블루파크라는 곳이랑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었어요. 네네. 이름이 아크폭스 ASHI입니다. 이게 기린 99A라고 불리는 차량용 AP도 탑재가 됐는데 금액을 보니까 38만 8,900에서 42만 9,900위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 따지게 되면은 6,500에서 한 7,000 조금 넘는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100% 보조금 못 받는다. 음. 우리 기준은 그러니까 100% 보조금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오진 않을 것 같고 일단 내수용으로 다 먼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관련된 거 영상 이런 거 보니까 괜찮던데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영상에서 제일 처음 소개된 걸 보게 되면 이거 스마트 서머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은 자동차의 불이 축착 켜지면서 얘가 우웅 하고 혼자 빠져나와서 이제 주인한테 오는 거죠. 그런데 폰 디자인은 위쪽은 테슬라 같다. 이걸 아래쪽은 아닌데 보면은 위쪽은 테슬라 같다. 이거는 좀 테슬라 많이 비슷한데 그 생각이 많죠. 좀 냄새가 좀 나네요. 예. 되게 잘 만들어 잘 만들기는. 네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내부의 모습인데 화면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예, 내부의 모습을 보게 이거 되면은 FSD 화면인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된다라면서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네네. 손을 내려놓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소개를 할 때 많이 나왔던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게요.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빠진 디자인이고 속이 막 미니멀라이징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고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다.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대단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 화웨이하고 중국 정부하고 또 사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밀어주는 분위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사실 네네. 자율주행은 중국에서 나와야 진짜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험한 교통 환경을 극복하고 자율주행 레벨 3를 할 수 있으면 그쵸.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먹힐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참 머리가 좋게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하이나 베이징이라든지 넓은 도시, 넓은 네네. 도로 그런 쪽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결국 얘네들이 원하는 것도 미국만큼 땅덩어리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달려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도 좀 도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음. 자 이번에 현대차도 출전했습니다. 나머지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서 나온 것들 그런 거 같은 경우에야 다 이미 들었던 소식이니까 그렇죠. 새롭게 공개가 된 건 G80입니다. 제네시스 G80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건 완전 전기차 모델로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G80을 타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그렇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앞에 부분 때문에 네네. 굳이 전기차에 저렇게 만들어야 되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요거 좀 좋아하긴 합니다. 앞에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제네시스 상징이기도 하고. 근데 이유가 이번에 이 GMP를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요? 현대차에서는 이 GMP를 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모델이 아니라 그 예전처럼 만든 모델이에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배터리를 탑재하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외관이랑 그 안에 부분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비슷해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게 87.2kWh가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한 번 충전하게 되면 최대 충전 주행 거리가 427km 정도라고 합니다. 따지면은 뭐 요즘에 롱레인지보다는 아쉽죠. 많이 빠지니까. 네네. 대신에 이제 뒤에 가로치고 나온 게 뭐냐면은 초급속 충전 시 22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서. 그렇죠. 컨트롤 부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보통 제로 1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4.9초 만에 도달한다 그래요. 예전에 와 했겠지만은 요즘에 4.9초면은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제로백의 그 중요함을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럴까요? 끼어들기 할 치고 때 나가는 거 짱입니다. 너무 정말 재미들리면 안 차산 됩니다. 바꿀 때 네네. 진짜 죽여요, 아주 그냥. 재미들리면 안 돼요. 재미들리면 안 돼요. 자, 이 모델은 보통 자동차가 후륜구동, 사륜구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그냥 단일 모델로 사륜구동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륜구동은 이제 주행거리에서 약간 깎아먹는 게 있기는 한데 네네. 그럼도 불구하고 그쪽을 내놨고요. 음. 재밌는 게 이 모델에 V12이 달렸습니다. 그 그래서 무슨 얘기가 EGMP가 아닌데 어떻게 나오냐면 VT를 달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어도 V12이 되는 거였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VTL이 돼서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 그리고 220V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좀 뭐 아직 나오진 않았고 금액도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 지난달 정도에 금액이 살짝 나왔었어요. 예. 그걸 보게 되면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음. 못 받지만은 고급화를 전략으로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그럼 왜 나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직까지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100% 전기차의 형태로 넘어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본인들한테 익숙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한 것들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다. 물론 요거 다음에 나올 만한 제네시스의 모델은 이 GMP 모델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내부 모습이에요. 깔끔한데라고 할 수 있겠지만 G80이랑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다. 그러게요. 색깔만 뭐 똑같네. 그죠. G80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몇 번 타봤었는데 요 내비게이션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맞아요. 그 위에서 보는 탑뷰라고 하죠. 네네. 탑뷰 기능도 잘 되어져 있고 주차를 하실 때도 밖에 나와가지고 그 조작만으로다가 RC카 조정하듯이 뒤로 밀어넣는 기능들, 지금 테슬라에 있는 기능들 그런 것들 이미 좀 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이겁니다. 드디어 도요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도요타가 나오지 않았었죠. 네네. 도요타도 안 나가고 현대차도 안 나가서 좀 아쉽다라는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에 도요타는 상하이 모터쇼에 출전을 하면서 2025년까지 순수 전기차를 15종 이상 출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도요타 BZ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비욘드 제로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 이거를 강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도요타는 지금 혁신이 필요하다는 걸 제대로 좀 읽은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이젠 도약하겠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공개된 건 일단 판매하는 차는 아니고 이게 컨셉카입니다. 네네. 여기서 만든 거는 도요타하고 파트너 회사인 스바루가 공동 개발한 SUV라고 하네요. 도요타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죠. 이 TNG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꽤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전기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내부 공개된 컨셉입니다. 우리 내부가 좀 중요하니까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휠? 그렇죠. 노크 스티어링 휠. 그죠. 노크 스티어링 휠 이번에 리프레시된 모델 3에 모델 S에 들어온다고는 그거고요. 그 앞에 있는 요걸 보게 되면은 이거 왠지 테슬라 타시는 분들 앞에 허전해하고 도구를 갖다 놓은 것 같은 모습. 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요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컨셉이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잡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대로 나올 것 같네요. 모양이. 그렇죠. 전기차기는 한데 일반 자동차 같다. 그렇게 좀 평을 한번 할게요. 자, 다음 거 봐보죠. 뒤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폭스바겐이죠. 그렇죠. W 써있는 폭스바겐의 ID.6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ID- 전기차 브랜드인데 세 번째 신차라고 하네요. 이게 세계 최초로 이번 상하이에서 공개가 됐어요. 이거 역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안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네요. 이 테슬라가 앞에 큰 화면 하나 달아놔가지고 다 비슷해요. 이렇게 도요타랑 비교하게 되면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데 앞으로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거 가운데 있는 게 크냐 안 크냐 왼쪽이 아니냐 그게 좀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테슬라 덕분인지 점점 깔끔하게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내부 모습들이요. 그 테슬라를 타다가 딴 차를 타면 앞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좀 많아 보이죠. 뭐가 많아요. 근데 그거 익숙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테슬라 차게 되면 허전한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제 차를 타시더니 야 뭐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거 역시도 58kWh, 77kWh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1회 완충하게 되면은 436km 정도, 그리고 588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근데 얘는 그 제로백이요 6.6초예요. 생각보다 확 빠르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뭐 공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안에는 실내 공간은 꽤 넓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인승도 나오고 7인승으로도 배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UV는 괜찮네요. 예. 그렇죠. 대신에 SUV니까 7인승이 가능한 거지 괜히 7인승 놓다가 좁아가지고 하는 거 있을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거 뭐였냐면은 그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네. 이게 혼합 현실을 구현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 믹스드 리얼리티? 그쵸. 그 도대체 뭐지 이게 혼합 현실이? 그 MX가 아니라 그 완전 확장 현실 그런 식으로 했다고 나와갖고 이게 도대체 뭘 만든 걸까 너무 궁금해서 영상을 계속 돌려도 봤었는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만큼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 줄로 나온 건 뭐였었냐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가 주행하고 교통 정보를 현실이랑 좀 혼합을 해서 주행하고 있는 전방 도로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 이제 캡처했던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성우님 장착하신 거 HUD? 뭐 별거 없는데요. 네, HUD인데 요거 위에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고 표시를 해주면 약간 이동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컨셉이니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강화하겠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사실 저게 저는 HUD가 사실 어쩔 수 없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제가 네네. 운전 한 20년 장롱 면허다 보니까 네네, 감안했으니까. 예, 이게 그 속도가 잘 안 보이니까 모델 3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네. 예, 화면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다른 거지. 없는 게 더 나아요. 엄청 깔끔하기는 하죠. 네. 그리고 뭐 달아놓으면은 마음 편하잖아요. 바로 앞에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나오는 게 대세이기는 한데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장착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들이 장착하는 경우가 많긴 했었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이런 식의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그렇죠. 메르세데스 벤츠도 SUV를 내놨어요. 예. 네네. 원래 지금 EQS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쵸. 이게 사실 이거 아니었으면 EQ를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사실 얘기인데, EQS가 이제 세단이거든요. 네. 고급 세단이죠, EQS는. 상당히 그 하이 퍼포먼스로 얘로 모델 S를 잡겠다고 나온 게 모델 EQS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하이 오토쇼에서는 EQB를 내놨습니다. EQB. EQB는 컴팩트 SUV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큰 SUV는 아니고 좀 아담한 SUV고, 그리고 요게 그 EQ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모양이 되게 전기차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SUV가 아닐까라는 좀 어색한 느낌? 뭐 그런 그렇게 게 있는 보여요. 것 같아요. 뭐 전륜, 사륜, 그 다음에 롱레인지 버전 따로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튀지 네네.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EV6를 보면 알잖아요. EV6 보면 좀 세련됐지만 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렇죠. 그리고 얘도 휠 베이스는 2829mm라서 조금 널찍하긴 해요. 근데 i5가 3000mm인데 그거보다 짧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3열 좌석도 넣을 수는 있다고 그래요. 얘도 빡빡하겠구만. 3열 좌석 넣으면. 이 3열 좌석을 넣는 게 그동안에 원래 옵션이나 선택 기준이 아니었었는데 맞아요. 또 슬라에서 또 넣는다라고 하니까 계속 확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속도 낮은 버전 기준으로 WLTP, 그동안 우리 계속 얘기했죠. WLTP 기준 419km라고 그러는데, 이 WLTP 419면 너무 짧은데, 그죠? SUV가 419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60, 70? 그러니까 모델 Y 스탠다드보다 조금 더 길 거예요, 아주. 스탠다드 정도네요. 예,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WLTP 기준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행 경로 환경에 따라서 전력 사용, 회생제동 수준 최적화된 에코 어시스트 탑재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요게 내비게이션하고 교통 표지판 인식, 그리고 차량 센서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해준다고 그래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냥 차 자체를 그 환경에 최적화시켜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 그럼요. 무조건적인 자율주행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배터리 잔량, 그리고 내비게이션에서 배터리 잔량, 지형, 날씨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빠른 경로 안내하는 이런 거는 뭐 요즘에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충전이 이게 좀 안타까운 게 EQB가 충전이 100kW의 최대 출력으로 충전이에요. 이건 좀 안 된다.
이거 내가 그러게요. 봐도 이건 아니다. 뭐 그런데 급속 웃기는 거는 충전은 꽉 치면 못하겠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10에서 80% 충전하는 데까지 30분이 소요된다. 음,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배터리가 적다는 얘기죠. 사실 메스벤처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충전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쪽도 좀 늘려갈 텐데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그쪽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00kW 최대 출력이면은 조금 그래요. 그렇죠? 지금 막 250kW 막 장난이 아닌데, 뭐 그렇죠. 350kW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이거는 사실 이 설명 내용이 맞는지는 사실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저기다 꽂아봐야지. 저기 350 EP에다 한번 꽂아봐야지. 그러게요. 꽂는 사람이 많겠네요. 예. 그리고 EQB는 네. 액티브 차선 유지 뭐 이런 거 일반적인 뭐 브레이크 어시스트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해요. 운전자 보도 시스템 이렇게 지원하고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그러니까 그 우리 말하는 그 FSD 같은 오토파일럿 네. 같은 거죠. 이런 기능도 다 지원이 되는데 향상됐다고 그러는데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이런 차들의 그 오토파일럿이 네. 테슬라 오토파일럿보다 조금 부족했거든요. 어떤 음. 면에서 부족했냐면 안정적으로 차선을 물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급한 곡선을 꺾는다든지 네네. 이런 데서 좀 불안감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FSD가 되게 오토파일럿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안정적인 앞차와의 거리 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고르게 섞여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건데 과연 향상됐다는 게 얼마나 향상되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벤츠는 이제 전동차 라인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EQA, EQS, EQB, EQE까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 신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EQC, EQA, EQS, EQB, EQE, EQE는 소형차려나? 2니까? 하반기에 나오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도 벤츠는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사륜기 아우디군요. 예,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이쁘다. 예. 이트론은 확실히 이뻐. 예, 아우디의 A6 이트론입니다. 네, A6. A6. 아우디 A6는 베스트셀러죠. 잘 그쵸. 팔리는 차죠. A6 이트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와, 잘 빠졌다. 배터리 100kWh. 100kWh. 일회 충전 700km. 좋네요. 2022년에 나와요. 이건 네. 지금 컨셉이고요. 네, 컨셉이고. 가격도 전혀 모르겠지만 1억 넘어가겠는데요. 뭐 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PP 플랫폼을 쓰고 있어요. PP 플랫폼은 이제 아우디와 포르쉐가 개발한 네. 플랫폼입니다. PP 플랫폼은 휠베이스가 좀 긴 편이고요. 네네.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지금 포르쉐 마칸 EV에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800V 시스템이에요. 충전볼 시스템이. 800V 시스템은 우리가 잘 아는 아이오닉 5 EV6에 들어가는 충전 시스템입니다. 그러게요. 고속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EP에서 충전하면은 쫙 올라가게 돼요. 네. WLTP 기준으로 700kW입니다. 700km입니다. 700km. 예, 헷갈렸는데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1회 완충하면은 700km를 이 WLTP니까 한 600 몇십 킬로 나가겠네요. 야, 진짜 해마다 다르군요. 정말 힘듭니다. 예. 그리고 고속 충전기 270kW 고속 충전기를 쓰게 되면 10분 충전으로 300km를 갈 수 있대요. 근데 이거는 다 나와봐야 됩니다, 여러분. 딴 데랑 좀 레벨우가 다른데 이 300km 자체도 WLTP 기준이다. 라는 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10분 충전이 어디서 어디까지 10분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80%에서부터 10분이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저기 한 5%, 10%에서 10분 뭐 이렇게 하고요. 5에서 80%까지 충전은 25분. 스펙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최대 출력 470, 최대 토크 81.6kgm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로 100 4초. 4초 올라가네요. 되는데 현재까지는 4초라고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보급형 모델은 후륜에만 전기 모터가 얹어집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A6 이트론이 이제 컨셉이지만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그 공기 저항계수도 상당히 작아서 이 진짜 시장에 나오면 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가격이 공개가 안 돼서. 그렇죠. 그게 가장 아쉽죠. 가격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렇죠. 보니까 약간 마블의 캐릭터 중에 실버 서퍼 생각납니다. 네네, 그렇죠. 실버 서퍼가 싹 멋지게 다루는 모습인데 이 드럼만 나와도 디자인은 너무 합격적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전시장에서 네. 예, 전시장에서 사실 이것만 발표한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그럼요. 여러분 저희가 네, 하이라이트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예, 뉴 아우디 Q5L, 아우디 A7L, 그리고 아우디 컨셉트 상하이까지 4종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렇게 4종을 발표했는데 뭐 나머지는 컨셉 개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상하이 자동차 합작사가 있어요. 아우디가 네. SAIC 아우디라고. 예, 거기서 만든 거 2모델 정도가 그게 아우디 A7L하고 그리고 아우디 컨셉 상하이인데 요것들도 그 뭐 전시장에 나왔다는데 좀 그 차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우디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그다음 얘기해보죠. 볼보군요. 그쵸. 이거 저도 늘까 날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예, DD 출신가 볼보. 볼보는 DD 출신. DD가 뭐냐? 뭘까요? DD는 우버 같은 겁니다. 그죠. 띠띠죠. 띠띠. 네, DD죠. 예, DD. 그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 중국 가면 쓰셔야 됩니다. 예. 네. 저도 써서 다녔습니다. 예. 부르면 오고요. 말 안 통해도 대충 지도를 찍고 가면 갑니다. 말이 돈은 정말 안 통하면은 그냥 가요. 네, 그리고 돈은 위챗페이로 결제가 됩니다. 그죠. 심플하죠. 예. 그래서 아주 쉬운데 이제 여기서 테스트 차량,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으로 볼보를 선택했습니다. 그치. 볼보를 생각한 건 이유는 좀 있어요. 볼보도 이제는 최대가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DD 자동차. 볼보는 사실 중국 자동차입니다. 예. 볼보와 전략적 협약을 맺고 그 XC90 전에도 이거 소개한 것 같은데 XC90의 그 이제 그런 자율주행 플랫폼을 DD 개민이라는 자율주행 DD에서 개발했어요. 근데 DD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을 달고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센서 넣어서 하는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DD는 그 시범 서비스에서 그 XC60을 썼고요. 6월 네. 작년에. 그리고 90을 이제 본 시범 서비스 본 제품에 넣겠다고 이번에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맞아요. 자율주행 택시예요. 자율주행 택시를 하는 거고 뭐 볼보는 사실 지리 자동차가 인수를 했다고 보고요. 예, 한 게 맞고요. 그리고 볼보는 미국에서도 우버의 자율주행차를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볼보는 좀 시장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예, 좀 더 자율주행 쪽이나, 그러니까 택시나 이런 영업용 조금 더 시장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열어보고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물론 테슬라는 뉴욕에 옐로캡을 팔고 있죠. 그렇죠. 예, 뭐 경찰차로 쓰이는데 뭐 테슬라도. 경찰차로 쓰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차에 붙어 있는 드라이빙 시스템이 너무 크다. 이것도 예. 웨이모랑 좀 비슷한 스타일이다. 그죠. 디디 슈싱은 쭉 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라이다를 큰 거 알아요, 웨이모처럼. 네, 맞아요. 맨 위에는 여러분들 요거 좀 크고 투박해 보이는 게 이제 라이다죠.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비싼 라이다죠. 그래서 궁금해요. 과연 웨이모도 힘들어하는 걸 얘네는 얼마나 잘했을까? 그렇죠. 네, 궁금하네요. 네. 빨리 좀 코로나 끝나서 가서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샤오펑입니다. 아우, 샤오펑 오랜만에 보네요. 네. 샤오펑은 이제 P5를 발표했습니다. P5는 4분기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게 3번째 공식 모델이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없네. 그래서 이제 P5는 그 라이다를 탑재를 했고, 그리고 그 라이다를 사실 그 많이 넣고 있어요. 근데 라이다를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다를 전기차 중에 라이다를 탑재한 스마트 전기차 상용 모델이다. 맞는 걸지도 몰라요. 라이다를 일반 차에는 많이 넣는데 전기차에. 전기차에는 안 넣었다. 그러니까 전기차 테슬라 안 넣으니까요. 상용화게 된 것 중에 테슬라는 안 넣었으니까 라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다를 대놓고는 전기차는 사실 못 본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이오닉도 안 넣었나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랑 EV6랑? 그렇게요. 넣었을 것 같은데. 못 찾아봤네. 일단은 얘네는 말을 그렇게 했어요. 네네. 라이다 기술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양산 스마트 전기차 모델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디자인 깔끔하네요. 그리고 글로벌 버전, 로컬 버전을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버전은 노르웨이, 유럽 연합에 먼저 나가고요.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 그리고 라이다를 전면에 달았어요. 앞면 쪽에 있습니다. 예, 전면에 달았고, 그래서 사실 공기 저항이 줄었어요. 그게 튀어나오지 않아서 했고, 그리고 이제 모양이 좀 일반 차처럼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 라이다 장치 누가 만들었냐? 감사합니다. 이 라이다 장치 누가 만들었냐? DJI 출시의 스타트업이 만들었습니다. 라이복스라는 데서 공급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냥 차가 앞쪽에 좀 EV6 닮았어. 그쵸. 그 생각했어요. EV6 닮았어요. 타이거 노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여기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거 예, 양쪽으로 앞쪽이. 해서 근데 뭐 하얀 자동차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이거 왠지 좀 EV6랑 좀 닮긴 했는데 그래서 하지만 샤오펑 로고가 있어서 샤오펑인 건 확실하게 보이고요. 그죠? 음. 그리고 저 차 크기가 길이가 4.8m. 4.8m. 휠베이스가 2.768이에요. 그러니까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오닉보다 좀 짧은데 아이오닉이 기준이 벌써 3m를 하는 바람에 근데 그러니까 소형 세단급입니다. 작은 세단급이고 그리고 뭐 내용 안에 공간 활용도는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부분도 뭐 쏘쏘 괜찮습니다. 그 영화 모드 수면 모드 이런 그 영화 모드 수면 모드 이런 것도 자율주행할 때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안 되죠. 충전할 때겠죠. 충전할 때. 설마 충전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냐 차박하실 때 그렇죠. 외부에 있을 때 그럴 때 기준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오퍽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엑스파일럿이라고 해요. 네. 엑스파일럿이라고 현재 버전 3.5입니다. 3.5 엑스파일럿. P5에 들어가는 게 네. P5에 3.5고 내비게이션 기반 자율주행이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식 센서가 32개요. 라이다 2개 달아요. 그리고 초음파 12개. 그리고 싸겠는데요? 레이더 1개. 그 다음에 고해상도 카메라 13개. 13개. 그리고 GPS 장비죠. GNSS, IMU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해요. 가격 올라가는 소리 들리는데요? 가격이 안 보이네요. 이거 이 정도 다르면 라이더 센서만 해도 얼만데? 근데 중형 세단이라서 네. 과연 DJI가 얼마에 끊어줬을까요? 왜냐하면 그 DJI가 의외로 제품을 싸게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군요. 과연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네. 이게 회전하는 라이더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한쪽 방에만 보는 라이더는 좀 싼 편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격을 낮췄을 수도 있다. 네. 곧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샤오펑이고요. 그 다음. 네. 얘도 오랜만이네요. 니오. 이거 핫하던데 참. 니오가 이번에 이제 ET7을 지난번에 사실은 말씀드렸어요. 네. 이제 100km 3.9초 주파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70kW 그 배터리 팩 장착해서 뭐 500km 이상 간다. 100kW 배터리면 700km 간다. 뭐 이렇게 됐고 배터리 교체한다. 이런 얘기 지난번에 한번 다 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메인은 ET7을 공개하고 2025까지 충전 인프라. 그렇죠. 이 왼쪽 부분이죠. 인프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확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8개 성 자치구에 5,000개 이상의 교체형 배터리 스테이션 열겠다. 그리고 120개 도시에 이동형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전국에, 그러니까 얘네 계속 중국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중국 각지에 초급속 충전기 1만 기 설치하겠다. 야, 정부하고 아무래도 손이 맞닿을 수밖에 없겠네요. 요게 그러니까 니오의 최고의 단점이 사실은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거 교체하는데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의 서킷 같아요. 예. 가서 싹 교체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싹이 안 돼요. 왜냐면 앞에 10대씩 대기하고 있으면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지금 그 상태예요. 현재가. 네네. 6대 갔으면 1시간인 거예요. 7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되겠네요.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들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니오의 장점이 교체였는데 지금은 니오 유저들의 불만 사항이기도 합니다. 오래된다. 차 소개를 함과 동시에 교체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혁신적이긴 한데 손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충전에 25분 걸릴 걸 교체로 6분 만에 교체할 수 있어. 6분 만에 교체하러 가는데 앞에 대기자가 10대야. 이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근처에 있는 충전소라도 가야 되는데 충전소가 근처에 없어. 막 이렇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차 얘기는 이미 미리 발표를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초급속 충전기 얘기를 꺼낸 거고 그다음에 충전 스테이션을 이렇게 5,000개 이상 확보하겠다라고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니오의 장단점이에요. 네. 장점으로 떠들었지만 단점이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게 이제 문제인데. 야, 이쁘다. 이
지금 이게 이제 차 회사 이름으로는 지기 자동차입니다. 지기. 여기 지기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지기 지기. 자동차. 한자로 써 있네요. 지기 L7이라고 되어 있죠. L7. 네, 지기 L7. 이게 문제가 아까 화웨이가 나왔잖아요. 네. 얜 알리바바가 나온다. 어우, 너무 예쁜데?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서 또 상하이 자동차예요. 도대체 상하이 자동차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상하이 자동차는 뭔가 컨트롤 C V 해가지고 밑에를 쫙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예. 위엔 내가 있다. 둘이서 조인트로 전기차 브랜드 지기라고 하고요. 이제 지기를 내놨습니다. 지기를 출범시켰고 첫 번째 대형 세단 L7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차가 취향은 제 취향이네요. L7을 내놨습니다. 멋있는데? 디자인이 헤드라이트 봐. 모델 S의 일부와 네. 그리고 토요타의 일부와 이런 걸 좀 가져왔다. 그래서 얘 이거 딱 봐도 그냥 썬루프 내고 쫙 해가지고. 예, 토요타 냄새도 나고 테슬라 냄새도 나고 뭐 안쪽을 보면은 약간 그 어디서 많이 본 이거 소니 거 아니었었나? 소니 거? 소니나 벤츠 거 냄새도 나고 막 하여튼 그런 게 돼 있고 예, 그래서 L7을 내놔서 모터쇼 기간 동안 예약 판매를 했습니다. 야, 실제 판매 들어가는군요. 네, 놀랍죠. 하지만 인도는 내년입니다. 예, 올해 아니에요. 이 차는 완전 충전하면 최대 1,000km를 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000km 자동차. 야, 내년은 진짜 지금보다 특이점이 확 오겠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선 충전 기능이 있어요. 오. 그런데 무선 충전 현재 수준으로 얘를 만충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선 충전만으로 8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다. 사실 무선 충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놀이공원 가거나 그럴 때 조그마한 것들을 무선 충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버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얘를 무선 충전을 해서 80kg짜리 배터리를 하나 충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옵션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을 때 급할 때 쓸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장거리 투어용 자동차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최초의 전기차라는 요게 중요한 게 중국이 또 그 기술 굴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되게 내세우고 있어. 중국차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차다. 네. 우리 무선 달았어. 12개의 카메라. 그리고 5mm 파장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레이더, 라이다. 이렇게 달고 있는데 어느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뭐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겠죠, 그동안에. 그렇죠. 아직 내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540마력이고요. 그다음에 0-100 3.9초. 3.9초. 네, 일단 질러 넣는 거죠, 뭐.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이 단색 컬러예요. 이 하얀색이 답니다. 오. 흰색 다이아나 화이트라고 이름을 줬네요. 화이트하고 블랙 두 가지 색깔로만 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미 자동차들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차가 테슬라랑 도요타를 합친 것 같은 디자인이 나왔다. 휠도 예쁘고. 네, 휠도 디자인을 잘했다. 네. 인테리어에는 그 알프스에 있는 베니어 목재를 썼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대시보드에 있는 긴 스크린. 네네. 39인치. 그치. 예, 39인치입니다. 길게. 그리고 4K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자체 지능형 OS 탑재하고 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이제 알리바바라는 게 중요하죠. 그쵸? 마치 아마존이 차를 만든 거랑 똑같다. 과연 걔네들은 이 차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궁금하다.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담은 자동차가 되겠네요. 그렇죠. 과연 이 차에서 얘네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사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딱히 드러나진 않아서 상당히 궁금하고 이 차 디자인이 괜찮고 그리고 알리바바가 참여한 거라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뭐 이외에도 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당히 많은 차들이 발표가 됐고 이 상하이 모터쇼를 기점으로 과연 그 중국을 제외한 다른 전기차들 회사가 과연 그렇게까지 차를 뽑아낼 수 있을까 올해? 왜냐면 그렇죠. 올해 반도체 쇼티지 상황에 과연 그렇게 차를 뽑아낼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그리고 테슬라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기존 모델을 계속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내년에 진짜로 25,000불짜리 차를 내놓을 것인가? 이런 거에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예. 네. 제 상하이 모터쇼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하실 만한 내용으로 한번 좀 짜봤습니다. 뭐 사실 전문가분들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안에 보는 내장재부터 시작해야 하고 휠 그렇죠. 크기라든지 각도 떨어지는 거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내부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뭐 금액적인 거라든지 이게 정말 가능성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하고 성우님하고는 가끔씩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의 전기차는 그 거의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가. 네네. 전체 크기가 어떻게 돼 있고 배터리가 어떻게 돼 있고 제로백이 어떻게 돼 있고. 근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예전에 안드로이드 폰도 쭉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안드로이드 폰들 나오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듀얼 코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빠르고 막 소개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비슷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빨랐었던 이유는 아이폰은 성능 좋기는 좋아.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걸 자꾸 보여주기 시작했었거든요. 감성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그래서 내년이 더 재밌어질 것 같은 게 뭐 CES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자동차들이 발표는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 벤츠 같은 경우 메르스 벤츠가 올해 초 CES 나와서 보였었던 게 헤이 메르세데스였거든요. 네네. 인공지능을 탑재했다는 것들 강조했던 것처럼 앞으로 자동차들의 발표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OT에 대한 부분하고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대한 것들, 인포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일단 전기차가 빨리 달리고 충전이 금방 끝나고 이런 것들은 멀리 달릴 수 있고 이건 기본값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맞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이냐. 이게 셀링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라다가 나와야지. 예.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키트가 나올 것인가. 키트 아스라다 뭐 제가 지금 폰으로 네네. 차를 움직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하. 폰으로 움직이는 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로. 네네. 예, 그 말로 제가 막 진짜 제 안드로이드 폰인데요. 네. 안드로이드 폰인데 진짜 몇 시간을 고민해서 구축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돈은 좀 앱 때문에 돈을 좀 들었지만 구축을 해서 이제 조금 이따 테스트를 하러 갈 건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차가 진짜 앞으로 나올 것인가? 내가 말을 하면. 네. 아무쪼록 괜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 세울 준비하고 해야죠. 그래요. 차량 자동차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참 집보다 집 다음으로 이제 비싼 차량이 되기 때문에 구매도 네. 많이 망설여지고 우리가 많이 알아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것들, 제가 얘기했던 것들, 자동차의 기본값에서 앞으로 뭘 줄 것이냐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하고 같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테슬라 기다리시는 분들 배부터 들어오는 거 봐야겠죠. 그렇죠. 올해 가장 큰 화두는 그겁니다. 테슬라하고 아이오닉하고 물론 이제 반도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과연 보조금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보조금이 지금 계속해서 증액이 좀 되고 있죠.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도시들도 쭉 나오게 될 텐데 이것도 전체 국가 보조금 12만 5천 대분 준비했대요. 그러니까 될 줄 알았다고 우리가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항상 얘기했었다. 될 거다. 아니 아이오닉과 EV6가 나오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안 줄 수가 없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현대기아차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현대기아차도 다시 한번 칼을 빼들고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록치 않은 거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저희들 다음 주에도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됩니다. 꼭 저희 새롭게 만든 유튜브 채널, 새롭게 다시 시작한 유튜브 채널 디지털 히어로즈도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가끔씩 궁금하신 것들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특히 테슬라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제 인도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 좀 궁금했었다 남겨주시게 되면은 성우님께서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맨날 테스트 중입니다. 차. 와 죽겠어. 네, 성우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